이란 공습작전 나흘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오늘 미국의 압도적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해가고 있으며 급진 이슬람주의 이란 세력은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중동 사태 속에서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은 미국의 안전 제공 방침에 따라 급등세를 멈췄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이란 군사작전과 동시에 남미에서의 조직범죄 소탕에 돌입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합동응원전을 준비하는 16개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이 오늘 공식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에 따라 오는 12월 18일부터 미국 내 18세에서 25세 사이 젊은 남성들이 자동으로 징병 등록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란 공습작전 나흘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오늘 미국의 압도적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해 가고 있으며 급진 이슬람주의 이란 세력은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 브리핑. 댄 케인 미 합참의장과 함께 브리핑에 나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이란 공습작전의 성과를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작전이 시작된 지 나흘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하며 미국과 이스라엘 방위군의 막강한 전력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are toast and they know it. Or at least soon enough they will know it. And we have only just begun to hunt, dismantle, demoralize, destroy, and defeat their capabilities. Just 4 days in.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이 며칠 내로 이란의 영공을 모두 장악하고 이란군의 미사일과 방위 산업 기반을 찾아내 제거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Iranian leaders looking up and seeing only U.S. and Israeli air power every minute of every day until we decide it's over. 헤그세스 장관은 또 어제 인도양 공해상에서 어뢰로 이란 군함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던 이란 부대 지휘관도 추적해 사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브리핑에 나선 댄 케인 합참의장은 막대한 공습에 따라 전략무기 비축분이 바닥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여전히 충분한 양이 비축돼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다만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Well, I'm not going to comment on U.S. boots on the ground. I think that's a question for policymakers, and I don't make policy, I execute policy. 압도적 전력차를 강조하며 승리하고 있다는 발언의 배경에는 그만큼 이번 공습이 속도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칫 과거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공습과 같이 군사 개입이 장기화되는 수렁에 빠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중동 사태 속에서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은 미국의 안전 제공 방침에 따라 급등세를 멈췄습니다. 박일준 기자입니다. 이란이 미국과 접촉했다는 소식에 뉴욕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경기 지표도 좋았습니다. 먼저 미국의 지난달 민간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고용정보업체는 2월 민간 기업 고용이 6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치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미국 서비스업 경기 지표는 2022년 중반 이후 가장 빠른 확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는 오름세를 끝까지 유지했고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오르는 등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식시장도 오름세로 거래를 끝낸 바 있습니다. 국제에너지 가격은 진정세입니다. 국제유가의 지표가 되는 브렌트유의 가격이 급등세를 멈추고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분쟁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서 미국 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7% 이상 오르는 등 물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한 번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o one expected cut later on this year. Now with the geopolitical events that we talked about, I just need to see. We need to get a lot more data.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몇 주간 이어질 경우 유가가 $1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동 사태 변화에 따라 당분간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이란 군사작전과 동시에 남미에서의 조직범죄 소탕에 돌입했습니다. 미 남부사령부는 에콰도르 당국과 함께 마약 밀매 카르텔을 겨냥한 합동 군사 행동을 전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프랜시스 도너번 미 남부사령부 사령관은 사령부 X에 3일 에콰도르와 미군은 에콰도르 내 지정 테러 조직을 대상으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은 작전 지역과 규모를 포함한 구체적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로스 초네로스와 로스 로보스 등 에콰도르 주요 범죄 조직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이들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적 타격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멕시코 당국의 카르텔 우두머리, 엘멘초 제거 지원 등 중남미에서 공세적인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이 합동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16개 한인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공식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LA 총영사관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한인 커뮤니티 합동응원전의 윤곽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주요 한인단체들은 오늘 LA 총영사관 2층 강당에서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다가오는 월드컵 응원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가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많은 단체장들이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준비위원회는 일단 3번의 합동 응원전을 개최할 계획인데 6월 11일과 24일 경기는 윌셔 잔디광장으로 알려진 리버티 공원, 멕시코와 맞붙는 6월 18일 경기는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 개최 장소와 동일한 올림픽과 노르만디 선상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합동 응원전 슬로건은 하나된 LA, 하나된 레즈로 결정됐습니다. 한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한인단체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한국과 K문화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고유의 우리 응원 문화를 미국에 소개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해서 우리 이번 이 월드컵 응원전이 우리 K타운의 한인들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응원하면은 우리 한국 응원이 아주 품격 있는 응원이지 않겠습니까? 질서정연하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함께 나같이 월드컵의 수준에 맞는 응원전을 펼쳐서 LA 체육회라는 그 이름으로 저희들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체육회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에 그 건강이나 아니면 정말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은 게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도 마련됩니다. LA 총영사관은 범 커뮤니티 단체가 뜻을 함께하는 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합동 응원전을 펼치는 데 필요한 작은 또 큰 지원들을 총영사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LA 한인회와 LA 한인 상공회의소, 평통 LA 지회와 LA 체육회는 각각 1만 달러의 후원금을 쾌척하고 추후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후원을 통해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소요 예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한인회 산하에 별도 계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 한인상의와 체육회 대표가 예산 집행에 관련된 서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3개월 남짓, 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18세에서 25세 사이 젊은 남성들이 자동으로 징병 등록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 때문인데요. 오는 1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선별 징병제 등록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8세에서 25세 남성들이 앞으로는 자동으로 선별 징병제 등록 시스템 SSS 명단에 올라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18세가 되면 30일 안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이나 우체국을 통해 등록해야 했습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이나 연방 취업, 시민권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시행은 오는 12월 18일부터입니다. 다만 이 조치가 곧 실제 징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 징병제 등록은 어디까지나 비상 상황에서 징병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명단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1980년 이후 선별 징병제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낮은 등록률이 지목됩니다. 선별 징병제 시스템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8세에서 25세 남성의 등록률은 약 81% 수준, 특히 18세의 경우 등록률이 42%에 불과했습니다. 또 등록 후 이사를 해도 주소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징병 상황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데이터라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곧 징병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특히 정확한 명단을 만들려면 미국 내 18세에서 25세 남성의 주소와 신분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선별 징병제 시스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지난 2024년 9월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노인 아파트에서 발생한 90세 한인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살해 용의자로 기소됐던 아파트 보안 요원이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한 노인 아파트에서 90세 한인이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 잔혹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27일 공판을 진행했으며 배심원단은 약 1시간의 평의 끝에 당시 노인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용의자 제넷 윌리엄스에게 적용된 살인 및 가중폭행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벨린다 에드워즈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받아들여 약 18개월간 구금돼 있던 윌리엄스를 석방시켰습니다.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된 피해자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다 은퇴한 90세 김준기 씨로 사건 당일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흉기에 54차례 찔린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시 씨는 한인 간병인에 의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영상에 찍힌 윌리엄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살인과 가중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수사 과정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윌리엄스의 변호인은 만약 용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옷이 피로 뒤덮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윌리엄스의 의복에서는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조지아주 수사국의 감정 결과 제출된 증거물에서 채취된 혈흔은 음성 판정이 나왔거나 판정 불가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자 김 씨의 아파트 내부에서는 윌리엄스의 지문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윌리엄스의 소지품에서도 김 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사건 현장 냉장고에서 발견된 피 묻은 손자국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간병인에 대한 면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90세 한인 노인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며 향후 추가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전역에 오늘부터 시작된 강풍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엔틸롭 밸리와 산타클라리타 밸리, 샌퍼난도 밸리 등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강풍과 함께 산간 지역에서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눈 내리는 고도가 약 4,000피트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그레이프바인 지역에는 약한 눈이 내릴 가능성도 10에서 20%로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금요일 아침부터 한층 강한 수준의 산타에나 강풍 영향이 오는 토요일 정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정전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차체가 높은 차량의 경우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에는 금요일과 비슷한 강도로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2026년 LA 마라톤이 이번 주 일요일 개최됩니다. LA 전역에선 대규모 교통 통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다저 스타디움에서 출발해 센츄리시티까지 약 26.2마일 구간을 달리는 코스입니다. 휠체어와 핸드사이클 참가자는 일요일 오전 6시 30분에 먼저 출발하며 일반 마라톤 참가자들은 오전 7시부터 시작합니다. 마라톤 코스는 에코파크와 실버레이크, 할리우드, 웨스트 할리우드를 지나 센츄리시티 산타모니카 블러바드와 에비뉴 오브 더 스타즈에서 마무리됩니다. 이에 따라 LA 한인타운 북쪽 선셋 블러바드와 할리우드 블러바드, 산타모니카 블러바드 등 주요 도로 구간이 순차적으로 통제됩니다. 또한 101번과 110번, 405번 프리웨이 일부 진입로와 출입로도 일시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일반 도로는 일요일 저녁 무렵 재개통되며 프리웨이 진출입로는 오후 3시쯤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시는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메트로 B라인과 D라인 등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전 세계의 재외 공관에 접수된 한인들의 민원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전 세계 동포사회의 다양한 민원과 제안 사항 전수조사를 외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동포들을 위한 지원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대규모 조사로서 현재까지 약 1,400개의 건의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상보다 건의 건수가 많지 않다며 전 세계에서 700만 명이 넘는 재외 동포들이 있는데 민원이 1,400개밖에 안 될 리가 없다며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버라이즌이 최근 휴대폰 잠금 해제 조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은 지난 1월 20일부터 선불 브랜드인 토털 와이어리스, 비지블, 스프레이트 토크의 휴대폰 잠금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이들 브랜드에서 구입한 기기는 365일간 유료 및 활성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후에도 고객이 직접 요청해야 잠금이 해제됩니다. 기존 60일 자동 해제와 비교하면 조건이 크게 강화된 셈입니다. 버라이즌에서 구입한 후불 휴대폰의 경우에도 휴대폰 값을 전액 상환해야 자동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이나 마이 버라이즌 앱을 통해 상환하면 잠금 해제가 35일 지연됩니다. 이 대기 기간은 기기 구매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버라이즌의 이 같은 조치는 연방통신위원회가 버라이즌의 60일 내 자동 잠금 해제 의무 면제를 승인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규정은 2008년 700MHz 주파수 사용권을 취득하면서 부과됐고 2021년 트랙폰 인수 당시에도 재확인된 바 있습니다.
버라이즌은 휴대폰 사기와 도난 휴대폰 해외 유통이 급증했다며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사기 방지를 명분으로 정상 고객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지역 한인 단체들이 연합해 107주년 3.1절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임정택 총영사를 비롯한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 주요 한인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는 3.1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예년보다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1919년 그날의 대한독립 만세와 함성을 재현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인들은 한인 사회의 단합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하루 만에 급반전된 분위기 속에서 5일 만에 랠리 모드가 가동된 건데요. 3일간의 하락을 끝내고 4일 만에 반등세로 돌아선 다우존스가 눈에 띄게 뒤처진 반면 내스닥은 4주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고 어제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던 S&P 500은 다시 플러스 구간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종전 논의를 제안하는 이란의 협상 요청설과 함께 유가 공급망에 대한 공포가 진정되며 국제유가는 약세를 오갔습니다. 여기에 전망치와 전월치를 모두 웃던 ISM 서비스 PMI와 ADP 민간 고용, 그리고 한 달 만에 7만 3천 달러 선을 돌파한 비트코인까지 가세하며 매수 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15주 최고치로 폭등했던 공포지수는 장중 한때 13%까지 급락한 후 막판의 낙폭을 10%대로 축소했습니다. 패닉 바잉의 기세 역시 절제된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그 결과 막판의 장은 상승분의 4분의 1 정도를 반납한 채 마감했고 다우존스와 S&P 500은 여전히 이번 주를 하락한 주로 마무리 중인 흐름을 나타내 아직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갑작스러운 시계 변화는 우리 몸의 천연 수면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깨트려 쉽게 피로해질 수 있는데요. 평소보다 30분 정도 일찍 잠자리에 들며 생체 시계를 미리 조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길어진 햇살만큼 더 활기차고 건강한 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